안녕하세요. 강리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다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존니 대표님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이죠.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 You can do it. 이 책이 나온 거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6월 27일 날 서울에서 이제 존니 대표님 강연회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려고 하다가 존니 대표님 유튜브 나온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전에도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요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됐는데 존니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계몽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금융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서 존니 대표님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우선 살펴보고 왜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물론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일적인 부분, 돈, 이런 모든 거, 그리고 자기 자신 다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싹둑 잘라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돈에서도 분명히 감정적인 부분을 싹둑 잘라내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존니 대표님의 부자되기 습관,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 채널을 다양한 곳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습득하기 굉장히 쉬웠지만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근거가 딱 뒷받침이 돼주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희망이 있다. 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지만 나에게도 노후를 좀 보장해 줄 만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저는 6월 27일 날 존니 대표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흥분이 있어요. 네. 우선 존니 대표님 책을 살펴보기 전에, 존니 대표님은요, 그 월가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 거기에서 펀드 매니저 출신이에요. 그리고 코리아 그 펀드를 운용을 해서 1991년 세계 최초의 자산 운용 회사인 스커더 스티븐스 에클럭에 합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큰 명성을 쌓았죠. 그리고 1992년보다 8년 앞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시작한 펀드로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코리아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펀드 규모를 10배인 15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코스피 대비 연평균 10%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요. 들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경제 독립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2019년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미국과 일본의 근로자보다 연간 200시간을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을 더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OECD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현실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계속해서 같은 불행이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식들 세대, 후손들까지도 계속해서 불행의 악순환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책,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그리고 부자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 책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주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인식이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나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 한탕주의, 그리고 쉽게 돈 벌어서 불로소득을 창출하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런 돈은 금방 없어진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탕주의를 노리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과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내가 얼마 올랐을 때 바로 빼고, 그리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바로 빼고 재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이런 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존니 대표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의 연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20대면 앞으로 55세가 되면은 이제 연금을 타게 되는 때가 오는데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는 걸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빚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직금 미리 빼가지고 부인 몰래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 다 날리고, 왜냐하면 주식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투자했다가 빼고, 잠깐 이거 이익을 보면 이걸 가지고 원금을 좀 빼놓고 그런 다음에 이익을 본 돈으로 또 굴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돈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대해서 주자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은 더 크게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는 딴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존니 대표님은 우리나라의 그런 인식을 바꿔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 또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는데 돈에 왜 쪼들리고 살고, 왜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않을까? 이유는 명백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래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좀 왜 싸구려 취급하고, 그게 무슨 좀 뭐랄까 좀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금기시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이제 존니 대표님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한 30년 이상을 살다 보니 거기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미국인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뭐 경축일, 국가 무슨 뭐 기념일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유대인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이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돈이란 건 가치 있게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은 내가 쉽게 벌지도, 그리고 내가 쉽게 쓸 수도 없는 그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인지를 시키는데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한테 카드를 그냥 주시잖아요. 아이가 뭐 배를 굶고 골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학원에 갔을 때 배고파서 힘들어 할까봐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가 돌봐주지도 못하는데 학원으로 뺑뺑뺑뺑 돌리면서 카드 주고 휴대폰 주고 그러면서 배고프지 않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엄마는 직장에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그냥 갖게 되면 돈은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은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에 대해서, 이 버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그냥 쉽게 돈을 얻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돈 걱정으로부터 해방, 즉 경제적인 자유,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아, 그래.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건 정말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루고 주식 투자를 잘하고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저도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주식하고 이제 비트코인 한 130 정도를 넣고 그리고 주식은 100만 원 정도를 넣고 뭐 이거를 한 달에 뭐 10만 원 정도 사고 팔고 이런 연습을 하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영 그쪽에는 소질이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빼고 싶어도 지금 그게 묶여 있어서 못 빼고 그리고 주식은 제가 바로 빼버렸어요. 잘 못하겠어서. 그리고 이 돈마저 없어질 게 되게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 어플로 딱 깔으면 돈을 입금하면 그 제 주식 통장에서 그냥 어디에 뭐 얼마를 사고 이게 그냥 바로바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사고 팔고가. 근데 그게 참 불편하고 있는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돈마저도 아까워서 그냥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존니 대표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주식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하지 않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너무나 많이 얼굴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길을 열어놓고 그냥 틀어놓고 듣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근데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제적인 부는 주식에 그 투자를 해서 부를 이루는데 미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어떤 설명이었냐면 미국은요 내가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401T인가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1년에 200만 원을 투자를 주식에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총 300만 원을 연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대신에 55세까지는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한대요.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존니 대표님도 85년 당시에 그때 월급이 연봉이 2,300이가 2,500이셨대요. 근데 그때 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회사에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줘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노후 자금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62세가 되셨대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55세가 되면 그 연금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투자를 했던 게 지금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주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넣고 뭐 일회성으로 뭐 이렇게 돈을 확 벌고 확 빼고 이런 거품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뭐 내가 망했다, 주식 때문에 망했다, TV에 탁 켜면은 주식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그 부분이 안타깝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경제 독립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이렇게 갈망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갈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경제 독립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찾게 되는 것도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거나 건강 보조식품을 먹거나 우리의 어떤 그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지만 건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축적된 여유 자금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간다면 경제적인 독립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축적된 자금을 우리는 뭉쳐놓은대요. 은행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하지만 주식으로 투자를 딱 했을 때 돈이 내가 일하는 시간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복리? 그래 그게 뭐 곱하기 개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사례나 뭐 이런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복리? 몰라 지금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제가 그때 의류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그 현금으로 좀 2천만 원 가까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짱 박아놨었어요. 짱 박아놨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민은행의 VIP로 바로 등급이 됐죠. 근데 그게 그냥 저는 내가 주식도 모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냥 안전빵. 안전빵. 그냥 은행에 예치해두자. 이거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VIP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는 했었어요. 제가 은행에 한번 잘 안 가다가 한번 갔는데, 고객님, 왜 이렇게 현금을 통장에다가 갖고 계시죠? 이 돈을 그냥 펀드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은행 창구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가지 않았고,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었던 게 뭐냐면 잘 몰랐어요. 주식 투자나 하는 방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선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존니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부동산 투자는 조금 많은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하루에 10,000원만 있어도 10,000원씩 투자하는 주식 투자가 있대요. 그래서 1년을 하면 365만 원이잖아요. 요렇게 365만 원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게 뭐냐면, 미국은요, 그렇게 400만 원 정도 이상 벗어나지 않는 주식 투자를 하면 60만 원을 또 다시 이렇게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이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에 대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존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어려웠다면 아마 저 되게 지겨워서 아마 딱 덮었을 텐데, 그냥 술술술 읽히고, 책이 지금 페이지가 200페이지를 좀 간 넘거든요. 근데 제가 더 해빙을 읽었을 때, 나는 된다 잘 된다를 읽었을 때,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읽었을 때처럼 하나도 놓칠 부분이 없어요. 뱃셀이 뱃셀. 정말 저같이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도 너무나 이해가 쏙쏙 되고, 왜 우리가 글자를 모르면 그냥 이거는 문맹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글을 모르고 하면 이건 그냥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 문맹은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니 대표님께서 35년 동안 이제 미국 생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셨잖아요.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로 취임하시고,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수많은 신문, 방송 인터뷰에 하고 기고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은 잘못된 금융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쉽지 않은 현실로 부딪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존니 대표님 혼자 오셔가지고 개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클로즈적인 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주식은 나쁜 거야. 패가 망신을 해. 그리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사야 돼. 무조건 땅으로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던 우리한테는 지금 존니 대표님이 아무리 월등히 그렇게 그 펀드 매니저로 막 날리시고 성과를 내시고 하셨더라도, 에이, 그거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미국 현실에나 맞는 거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겠어?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현실에 분명히 부딪히죠. 그러면서 이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경제 독립에 대해서 절박함이 심각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살면은 돈 때문에 망해. 얼마나 피곤한 삶이야. 지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돈 맨날 쫓아가면은 얼마나 괴로워. 저녁 때 술 한잔 마시고 털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 딱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이 작아지면서 옷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이래나.
아니 워낙 옷값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의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남는 것만 입고 원가로 다 입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사야 되니까 그때 딱 생각을 한 게 다이어트를 하자 해서 제가 2주 동안 5kg을 뺐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물을 3리터씩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그때 그러면서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진짜 머리도 둔탁하고 이제 살이 찌면 사람들이 좀 게을러지잖아요. 근데 몸도 그렇고 머리도 멍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녁 되면은 이제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술, 그리고 그냥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희한하게 현실적으로 저한테 끌어당김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러면서 끌어당김이 되고 있는 거죠. 존니 대표님 책까지 제가 끌어당겨서, 그리고 강연까지 듣게 되는 거죠. 제가 관심이 없었다면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 뭐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돈 때문에. 근데 나이 먹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주변에 살펴보시면. 그리고 금융 지식이 아예 없거나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매스컴이나 이런 뉴스에서 금융 관련 뉴스에 쏟아지는 것들이 그냥 혼란을 더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을 해서 버스 투어를 했대요. 누구나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고, 특히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동시에 적어도 개개인의 삶은 일본인들의 그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대요. 뭐냐면 일본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이제 차이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미국은 주식을 투자를 해서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 회사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본이 모으니까 더 연구도 하고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해서 주식이 그만큼 몇 배 가치로 뛰는 거죠. 몇십 배, 몇백 배. 그런데 이 일본은요,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묵혀두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게 그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인데, 미국은 굉장히 거대하고 큰 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하는 그대로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부동산을 더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대인처럼 되게 똑똑한 민족이래요. 그래서 이 금융 문맥을 탈피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월등히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어요. 존니 대표님이. 정말 자녀들을 지금 낳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고 유튜브 채널에서 존니 대표님 강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존니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 존니 라이프 스타일 주식을 개설하셔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다못해 아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완전 혜택 받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는 좀 신세계였어요. 그러면서 버스 구입을 해서 그 메리츠 자산 운용의 직원들과 긴 여정에 나섰는데 경제 독립이라는 간판을 달고 전국을 다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일매일 감동적인 경제 독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됐는데,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자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점점점 날마다 많아지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 내가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돈 때문에 정말 직장에서 더러운 꼴을 봐도 그냥 다녀야 돼. 그리고 돈 때문에 막 내가 갑질 논란이 있을 때도 내가 억울하게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나를 일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희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하면서 뭐 노후 대책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집도 막 사놓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도 해놓고 거기에다가 뭐 연금도 들어놓고 막 이러는데, 저는 결혼을 되게 늦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 결혼한 거랑 30대에 결혼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병아리야. 병아리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귀가 열리는데, 되게 좀 뒤처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존니 대표님 이 책을 보면서는 희망이 생긴 게 뭐냐면, 나도 10,000원, 하루 10,000원 이거 해야겠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그 신랑 가게 앞에 신협이 있는데 하루에 10,000원씩 그냥 날마다 신협에다가 돈을 저축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냥 신용을 쌓기 위해서 뭐 10,000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존니 대표님이 하루 10,000원 투자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책에서도 나왔고. 그러니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50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10년도 장기야. 그리고 저희가 산다고 하는 게 뭐 80세까지 살아, 90대까지 살아, 100세까지 살아. 그러면 20년, 30년을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10,000원씩 지금 50대니까 70대? 80대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래도 계속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본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글자를, 새로운 거를 아는 것 같은, 신세계를 안 것처럼, 내가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처럼 완전히 이 신세계 완전 팍팍 튀어요. 너무 감사하죠. 존니 대표님 너무 좋아요. 만나 뵈면 이 책에다 사인 받고 너무 좋다고, 팬이라고 사진도 찍고 그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더 많은 한국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금융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마, 무슨 주식이야, 야 나봐 나 패가망신 했잖아, 그건 자기 얘기잖아요. 그쵸? 제대로 금융 지식에 대한 상식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듣자고요. 그리고 존니 대표님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유명인이 나와서 나는 지금까지 뭐 잘한 거는 금융에 투자 안 한 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래요. 이제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한 거죠. 연령대별로 주니어 펀드, 셀러리맨 펀드, 시니어 펀드 만들었고요. 모두 휴대폰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하루에 10,000원 투자하기 운동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쉽게 가입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 저축 계좌를 이용해서 연 400만 원을 투자하면 세금 환급 혜택이 있대요. 세금 환급. 이 400만 원이라는 한도는 하루에 10,000원씩만 투자해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365일이니까 12,000원, 11,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12,000원 정도 하면 좀 안전빵으로 400만 원 좀 넘겠다. 그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주니어 투자 클럽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금융과 투자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리츠 주니어 투자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린 학생들이 장기 주식 투자를 경험하고 투자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인생에 한 번은 유대인처럼이라는 좋은 책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뭐 그 다음에 돈의 속성을 뭐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존니 대표님 책까지 연결이 쫙쫙쫙쫙 되어서 너무 저는 참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책들을 읽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에서도 존니 대표님 이야기가 나왔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존니 대표님과 김승우 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행의 주주가 돼서 대출 받는 사람들의 그 이자를 내가 주식 투자한 걸로 배당금을 받아라. 내가 주인이 되라. 그리고 그 김승우 회장님도 주식 투자를 어디더라? 그 코스트코, 그리고 애플인가? 그 페이스북인가? 뭐 이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좀 아마존에 투자하시고, 그러면 아마존에다가 책 주문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회사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존니 대표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유대인 얘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의 경우 13살, 여자의 경우 12살의 성년식을 하는데,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친지들은 성경과 시계, 그리고 현금과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시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의 선물이고요. 현금은 아이가 앞으로 자신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친척들한테 용돈 받으면 엄마들이 갖고서 엄마가 그냥 쓰거나, 아니면 엄마가 다음에 줄게 하면서 엄마한테 맡겨놔 하면서 자취를 없애버리거나 그쵸. 그리고 세뱃돈을 받아오면 엄마들이 세뱃돈이 나가니까 거기다 그냥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차곡차곡 아이 통장에다가 넣어두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죠. 부자가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 차지하지만 미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들이 가진 뭐 때문일까요? 경제력 덕분입니다. 경제력. 그래서 이 경제력의 원천은 다른 민족보다 일찍 시작하는 투자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멋져요. 유대인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일본과 같은 금융 문맹의 길로 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다 선택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내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험한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그냥 걸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몽이 될 것이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기의 선택인 거죠. 누가 선택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빌리어네어 클럽이 있는데요. 이거는 존니 대표님하고 메리츠 자산운용이 아주 가슴 벅찬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출생 직후부터 투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저는 이거 보고 나 아이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넥스트 빌리어네어 클럽 캠페인인데, 태어나자마자 투자를 시작하는 한국인은 13살부터 투자하는 유대인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엄청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 큰 부자가 될 아주 크나큰 축복을 받는 이 아이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막 태어난 아이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에 많은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금융 강연을 수락한 곳이 없대요. 저는 제가 산후조리원을 차려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취지잖아요. 하루에 10,000원이라는데. 네.
자, 그리고 메리츠 앰버서더. 이건 뭐냐면 앰버서더는 그 저기잖아요. 무슨 대사. 뭐 메리츠를 뭐 홍보하는 대사 뭐 이런 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경제 독립을 위한 투자를 하루빨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메리츠에서 무료 금융 교육을 받고 주위 분들에게 경제 독립을 전파하는 메리츠 앰버서더 제도를 도입한 거죠. 이건 이제 이러이러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같이 전파하자는 이제 대사한 거지. 홍보대사.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하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뭐 제공하고 경력이 단절된 고급 여성 인력을 수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펀드를 선물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건 대신에 펀드를 선물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펀드 선물은 곧 미래의 부를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 선물은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생일이나 입학, 졸업 때 물건 대신 펀드를 선물받는 아이들은 미래에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소비보다 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하는 꼴이죠. 그 다음에 메리츠 더 우먼 펀드는요, 여성들이 성차별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나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메리츠 더 우먼 펀드, 요것도 출시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성들의 차별 대우를 이제 없애려고, 그래서 그 기업에 더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성과도 높다는 보고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친화적 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장기적 투자가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자, 한국에서 꼭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창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 인력의 활용. 세 번째는요, 금융교육이래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3가지 분야는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민청원을 내실 정도로 우리 기본적인 정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금융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존니 대표님께서 국민청원으로 올리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 국민청원에 찬성의 1표를, 아니 1억 표를 걸고 싶습니다. 찍어드리고 싶어요. 네. 자, 뭔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엄청나게 저한테 트리거의 역할을 딱 하는 게 존니 대표님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존니 대표님에게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메리츠와 함께 노후를 위해서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되게 하는 게 그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흥분이 됐어요. 제가 거기서 같이 합류를 하고 싶었거든요. 돕고, 아니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하고 싶더라고요. 금융 문맹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존니 대표님이 꼭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저 이 영상은 정말 이 책을 바로 읽고 나서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이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니 대표님께 꼭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래요. 저는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그래서 금융 문맹을 벗어나서 100만 명의 부자가 탄생하기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한국인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대요. 그래서 이게 친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 가난해지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좀 우리가 경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나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소비를 통해서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 그리고 주위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 내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주변에. 그리고 내가 가난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 때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먼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 라이프 습관을 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간다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 사람들과 내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같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소망해야겠죠. 그러려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술이 나쁘다 좋다 지금도 그런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했죠, 제가.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선택을 한 게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선택을 한 게 뭐냐, 내가 건강해야 된다, 정신이 맑아야 된다, 그리고 밤에 먹으면 독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된 거였거든요. 그냥 술을 마실 때 물을, 저 이게 이제 그때 하와이에서 산 굉장히 저렴한 그 텀블러예요. 미국에서 한 몇천 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꿀떡꿀떡꿀떡 마셔요. 거의 이게 1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걸 3번 마시면 3리터를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엄청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로 대신해서 마시게 되니까 제가 어제하고 엊그저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1kg가 확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 마시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채소를 일부러 먹었죠. 계속 방울토마토까지. 그랬더니 수분도 많이 나오고 물도 많이 마셔서 이제 이게 배변 활동이 되게 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몸무게를 줄였죠. 오늘 하루 동안. 대단하죠. 왜냐면 이게 절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도 당연히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해보면 된다니까. 네. 다이어트가 엄청 힘들잖아요. 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5kg를 2주 동안 빼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kg를 뺀 거를 영상에다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해보세요. 전 처음 다이어트를 해봤기 때문에 금방 빠진 것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망을 해야 되고, 유대인처럼 보다 많은 개개인들이 경제 독립을 이루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존니 대표님이 확신하고 강희지도 확신합니다. 네, 우선 1차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또 2차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존니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